수출 물량이랑 지금 정확하게 상관계수를 보이면서 주가는 반응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극한으로 뿜어지고 있다. 아 진짜요? 코로나 되고 나서 다 그 생각하셨죠. 이제 내가 동양인이고 유럽에 갔다가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단체로 가야겠네. 이제 그게 먼저 생기는 거고. 아 이제 속이 시원하네요. 한경 글로벌 마켓 한글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허란 기자입니다. 9월 28일 화요일 태극기를 찾아가는 여의도 나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등 펀드 매니저로부터 10월 코스피 투자 전략을 직접 듣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한영 DS자산운용 주식운용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1등 펀드 매니저라고 소개해드렸는데 좀 부담스러우신가요? 항상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코스피를 보면 뭐 300선에서 계속 박스권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11월 실적 시즌을 앞두고 10월에는 이렇게 별다른 이슈 없이 계속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또 10월 한 달만 또 놓고 보면 탑다운 측면에서는 가장 큰 게 또 미국 회계연도 종료가 9월 30일에 있고 이게 안 되면 미국 전방정부 셧다운 들어가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 회계연도 이슈도 결국에는 10월 1일이면 결판이 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또 안 되면 또 이제 협상될 때까지 언제까지 또 일주일 끌 거냐 뭐 이런 2주일 끌 거냐 이슈는 생길 수 있으니까요. 네. 어쨌든 이거는 정치적인 합의가 되면 해결될 문제라 결국은 해결된다. 그게 과거에도 항상 해결됐던 문제였고 그렇죠.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사실 실적과 그다음에 테이퍼링의 속도에 대해서 시장은 확인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근데 경기 피크아웃도 보면 8월 수출 데이터 보고 대부분 이제 전문가들이 증감률이 하락하는 속도가 천천히 빠진다. 그러니까 완화되면서 빠진다였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체력이 되게 좋다라는 걸 또 입증하는 거라서 똑같은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지금 시장을 계속 눌렀던 건 경기 피크아웃 논란과 테이퍼링이 서로 작용했던 거죠. 그러니까 피크아웃인데 테이퍼링 할 거냐가 이제 악재였던 거고 근데 체력 좋으니까 테이퍼링 한다는 또 이제 반대급부로 작용했던 거고 그래서 지금 시장은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계속 하루는 좋게 해석하고 하루는 나쁘게 해석하고 지금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냥 밋밋하게 이렇게 갇혀버리는 형태가 벌어졌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적 좋고 수출 데이터 좋은 건 계속 프라이싱 되고 있는 과정들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안 무너지고 밑단을 단단하게 버티고 있는 과정이고요. 테이퍼링은 지난번 FMC에서 생각보다 매파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떤 속도로 이제 할 거냐에 대해서 다음번 또 FMC를 보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적인 거에 있어서는 약간 좀 지루함을 제공할 수 있지만 사실 폭락보다는 이 악재들이 얼마나 이제 시장에 반영되어 가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좀 줄여주느냐 그게 이제 우리가 10월 달에 관전 포인트로 이제 잡아야 될 요인들입니다. 오히려 그럼 코스피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10월에 뭐 기다리고 있는 게 있나요? 10월은 뭐 사실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1월, 4월, 7월, 11월 이렇게 이제 실적이 딱 발표되고 종료되는 시점 다음 실적 사이 그 공백 동안에는 정말 자극적인 모멘텀이 필요한 구간인데 지금 10월은 중순 이후로는 대형주들이 실적을 다 발표를 해주는 과정이라서 그러면 사실 펀더멘탈로 기결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저희가 9월 1일 날 수출 데이터 나오고 나서 외국인이 2020년 11월 이후로 처음으로 순매수 중입니다. 지금 한국 월라고 보면 2020년에 26조 순매도 했고 올해 28조 순매도 한 외국인이 오늘도 순매수였죠. 요거의 변화의 포인트는 제가 생각할 때는 수출 데이터가 정점을 찍었지만 완화 속도가 되게 견고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그러면 결국 한국 수출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 그게 이제 펀더멘탈 요인인 거고 그리고 단기로 너무 원화가 약세로 갔던 것들 그다음에 특정 종목에 대해서는 또 과매도도 있었죠. 그런 것들이 합쳐지다 보니까 이제 약간 위로 이제 방향을 틀어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이 위로 가려면 이 실적 시즌 확인하면서 그다음 실적이 잘 나오면 사실 이 구간 동안에는 위로 뭐 끌고 가줄 수 있는 그런 요인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는 어떤 섹터, 어떤 기업이 실적이 좋아서 유망할 것이냐 이거거든요. 일단 3분기 실적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라고 생각해 보면 2차 전지나 이런 최근에 계속 주가를 끌고 가는 주도 산업들이 실제 실적들을 분기 BEP를 이제 넘긴 지 몇 분기 안 된 상황에서 정말 그로스가 계속 올라가 주냐에 대한 게 주도력을 유지할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에 삼성 갈 거고요. SDI가 2분기 흑자 전환을 처음 했죠. 네네.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 우리가 그거를 수출 데이터로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들의 증가율은 계속 좋았거든요. 그리고 실제 2차 전지 주가들이 수출 물량이랑 지금 정확하게 상관계수를 보이면서 주가는 반응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극한으로 뿜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숫자들이 나오니까 숫자가 확인되면서 중요한 건 이제 이익률 확인해야 되는 거죠. 물량이 잘 나가서 매출액이 느는데 영업이익률이 같이 좋아지면 역시 주도주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이제 인식을 할 거고, 그러면 이제 실적 시즌에 대해서 안정감을 좀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거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계속 올해 4월, 5월 때부터 말씀드린 게 9월, 10월 언저리가 되면 이제 백신 접종률도 2차까지 해서 50% 넘어가고, 그때 되면 델타 변이에 대한 우리의 민감도도 떨어질 거고, 그다음에 한국은 뭐 이미 우리가 뭐 고용에 대해서 이슈는 별로 없었지만 미국같이 이제 일시적 그 해고가 되게 많았던 쪽들은 가처분 소득이 같이 올라오면서 소비가 같이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오프닝이라는 테마가 같이 크게 형성된 건데, 이제 그것이 한국에도 딱 실적 시즌과 FOMC에서 테이퍼링이 대충 마무리해주고 그다음에 리오프닝까지, 그러니까 백신 접종률이 올라오는 요 지점이 딱 맞물리는 게 9월, 10월 언저리였기 때문에, 요래서 실적을 뿜어주는 성장주와 리오프닝, 그러니까 피해를 봐서 다시 회복하는 그 산업들이 10월까지도 지수와는 상관없이 계속 주도력을 갖춰주지 않을까. 2차 전지도 사실은 3대 셀업체가 있고 소재업체가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이 주도 업체 중에서 몇 곳만 잘 나와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아지는 건지, 분명히 안 좋아지는 데도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전체 산업 분위기는 확실히 좋죠. 일단 산업이 좋기 때문에 다 같이 좋긴 좋은데, 그럼에도 그 사이에서도 어떨 때는 셀 모듈이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가격 전가시키고 재료업체들한테 우리가 지금 좋으니까 너네는 우리한테 물량 많이 공급해, 대신에 가격 깎아, 이런 식으로 이제 주도적으로 갖고 갈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지금처럼이죠. 사실 재료가 너무 귀하니까 여기서 좋은 거 알겠지만 우리가 제공 못 해주면 너네 못 하잖아, 이러면 또 주도권 일로 오죠. 지금은 소재가 네. 주도권을 갖고 있네요. 네. LNF가 더 우위네.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말씀 못 해주시니까 제가 그냥 계속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주도권을 계속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분명히 산업이 계속 커지는 과정에서 이 일은 계속 벌어질 겁니다. 그런 거 국면을 계속 보시면서 종목을 가져가고, 제가 좀 전에 10월 달 얘기하면서 매출액 커질 때 이익률 같이 보시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성장하는 산업에서 매출액이 커지는 건 되게 당연한 일인데 이익률을 같이 높여가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 기업들은 가격을 전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기업들이 주도력을 가진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그래서 팁 딱 주셨네요. 그래서 그 산업들 내에서도 종목을 고르실 때는 뭐 주가 너무 올라서 비싸 보이니까 안 사고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계속 가는 이유는 아마 그게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도력 있는 기업을 투자하시는 게 기간적인 측면에서도, 그다음에 투자 성과의 확률적인 측면에서도 더 이로우실 겁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제 수혜를 받을 기업들도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미 상반기에 그 개미들이 애정하는 하나투어 같은 경우가 6월에 고점을 찍었고요. 지금도 사실 고점에 근접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더 리오프닝 수혜를 받아서 더 오르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은 저기에 있습니다. 이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산업이 구조조정이 되고 있는 과정인 거고, 극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쪽들은 턴어라운드 할 때는 또 살아남은 쪽이 산업을 구조조정했고 살아남았고, 그러면 플레이어는 여기밖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생존자가 이 시장을 다 먹는 구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상반기에 이 여행주를 가지고 섹터 애널리스트와 이제 인터뷰를 했었을 때,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멀티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과 멀티플로 이 주가가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품이라고 밖에 사실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게 모멘텀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대응법은 딱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초기에 그게 턴어라운드 되는 게 보여지면 이럴 수 있다라고 형성이 되면 그때는 사실 펀드멘탈 안 나오더라도 매매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반영하거든요. 이렇게 구조조정이 돼버렸고 살아남았는데 이제는 뭐 백신 접종률도 높아지면서 시간만 지나면 해결된 문제라고 되면 주가는 그때부터 더 이상 안 빠지거든요. 안 빠진다. 주식이라는 게 이제 팔 사람이 없으면 조금의 호재가 생겨도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당연히 계속 적자인데 애널분들께서는 말씀 못 하시죠. 근데 매니저들은 여기서는 안 빠지니까 변곡점 형성됐다라고 이제 지르기 시작하는 구간이 나오고요. 근데 그렇게 돼도 시간이 지나면 실적 시즌 때 되면 실적이 안 나올 거 알지만 실적이 안 나오면 또 한번 빠져버립니다. 또 그래서 주가가 그때 너무 급락한 이후로 점점 바닥을 다져가는 과정을 그렇게 거치는 거고요. 저희가 진짜로 사야 될 때는 이걸로 실적이 더 이상 역성장이 안 나온다는 거가 확인돼 가는 과정. 그러면 회사들은 일단 구조조정으로 비용을 줄여놓고 대응을 할 건데, 지금부터 뭐 요즘에 아시아나 항공 이런 거 보면 사이판에 뭐 예약자 1000명 뭐 이렇게 찍히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다 밑방으로 잡을 거고 물론 숫자는 몇 분기 뒤에 나오겠지만 예, 그러면 더 이상 실적이 안 깨진다라는 건 이미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주가는 그때부터 반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게 살아오는 주식은 또 주가는 다른 패턴으로 먼저 선반영한다라고 다들 말씀하시듯이 예, 주가는 그렇게 매매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그전에는 계속 주가 레벨만 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그 함정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난번 고점에 다다랐으니까 이제 여기서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아닌 거네요. 그때부터 이제 캐파를 다시 생각해 봐야죠. 되게 단순하게 19년 대비 지금 회복됐을 때 과연 19년 고점을 넘기는 이런 체력을 만들어 놓은 기업이냐 아니냐를 생각해 놓고 있으면 사실 극장 같은 경우가 되게 단적인 예인데 19년도의 캐파와 지금 캐파를 비교해 보면 결국은 극장의 캐파라는 건 좌석 수고 스크린 수인데 안 줄었거든요. 더 조금이라도 더 증가시켜 놨고 근데 비용은 확 줄여 놨어요. 뭐 아르바이트 인력 다 줄여 놓고 그다음에 뭐 그런 상황들인데 그러면 이제 관객이 차기 시작하면 한 번에 레버리지 효과는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되는 기업이냐 아니냐만 잘 옥석 가리기를 하면 됩니다. 똑같은 예인데 넷플릭스 보는데 누가 극장 가라고 생각할 수 네, 있고요. 네. 여행주 같은 경우도 네. 요즘에 다 자유여행하지 누가 하나투어로 가 이렇게 생각할 네, 수 네, 있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이 주가를 누르는 반대 논리였는데 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하나투어 같이 이렇게 패키지 여행사가 그것 때문에 디밸류에이션 받으면서 계속 빠졌었습니다. 사실 뭐 헤지 펀드들도 다 그것 때문에 숏을 많이 쳤었는데 코로나 되고 나서 다 그 생각하셨죠. 이제 내가 동양인이고 유럽에 갔다가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단체로 가야겠네. 이제 그게 먼저 생기는 거고 두 번째는 저것도 있었죠. 백신이 어르신들부터 먼저 맞았죠. 그러면 나중에 뭐 어쨌든 어르신들은 자유여행 아니라 패키지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했던 거죠. 그 다음에 뭐 극장도 넷플릭스 나온다고 해서 극장 안 간다. 이거는 사실 처음에는 단순하게는 우리도 그렇게 많이 생각했었는데 실제 그러지 않다. 원래 극장의 그 좌석 수를 채우는 퍼센트로 보면 전체 좌석이 있으면 평균적으로 한 25%가 차면 그냥 보통인 겁니다. 그게 19년도 그 이전에 항상 그랬어요. 근데 지금 거의 한 15%까지 채웁니다. 좌석 뛰어 앉아야 되니까 그것처럼 완전히는 못 채우죠. 그럼에도 15%까지 채워요. 그 말인즉슨 지금 갈 사람 간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대작이 나오면 정말 그 공간에서 같이 보고 싶다. 이런 컬처라는 게 사실 무형의 이벤트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다른 영역이라는 게 지금 한 몇 년에 걸쳐서 우리는 이제 확인이 됐던 엄청 설득되네요. 국내를 보면은 철강, 화학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상반기에 이미 선반영돼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들도 이제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를 앞두고 다시 상승을 하는 수혜가 오는 건지 아니면 한 번 이렇게 올랐으니까 이제 조금 그 동력이 빠진 건지 헷갈리거든요. 두 가지 측면에서 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가치주라고 불리고 어떻게 또 나쁘게 생각하면 중후장대 산업이라고도 부르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사이클을 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사이클을 잘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경제가 안 좋다 그랬는데 산업재가 반등이 먼저 나왔어요. 자동차, 반도체, 그다음에 철강, 화학, 조선까지도 다 나왔어요. 이유는 보면 다 구조조정 돼 있거든요. 지금 반도체도 보면 과거에 10개 업체들이 경쟁하다가 지금 3개 정도로 확 줄여져 있고 뭐 철강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식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조업들을 보면 구조조정 된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그다음에 빠른 경기 부양 정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재고의 축적, 그걸 우리가 리스타킹 수요라고 하고 기본적인 수요는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 좀 많이 바뀐 게 뭐 예를 들어 뭐 배달도 많이 시키니까 플라스틱 이런 거 엄청 필요한 상황이고 신규 수요가 발생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공장 가동률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희가 코로나인데도 화학 업체들 보면 풀캐파로 돌렸고 풀캐파로 돌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2000년 초중반에나 보던 대만에서 뭐 포모사 같이 너무 가동을 과하게 돌리다 보니까 불이 나는 형태를 작년에 다 봤거든요. 그런 기존에 있던 재고의 수요와 신규 산업에서의 수요가 제조업 사이클에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패러다임 바뀌는 과정에서 새로운 전략을 잘 써서 이렇게 좀 뭔가 기회를 딱 잡는 기업들 예를 들어 뭐 자동차 업체들 보면 2차 전지 모두가 만들 수 없고 모두가 또 전기차 못 만드니까 외주 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외주를 주려면 아무래도 디자인 좋고 기술력 있고 캐파 좋은 설비가 많은 그 기업들이 기회를 가지는 거고 현대기아차. 예, 그게 그러다 보니 상반기에 우리나라를 계속 이끌었던 게 자동차 섹터였듯이 그런 것들이 제조업에 큰 무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상반기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올랐다가 바람 빠진 타이어처럼 후루룩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예전만큼의 열기를 갖고 올라갈까? 이 동력이 있을까? 이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모멘텀이 사실 돈이라는 게 새로운 자극을 받아야 더 강하게 움직일 텐데 지금 사실 뭐 어떻게 보면 5월, 6월 초 정도까지는 이런 쪽이 엄청 강하게 받았죠. 그렇죠. 왜냐하면 뭐 한 10년 만에 턴어라운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 됐고 실제 실적이 잘 나와버렸고 배들도 보면 발주가 엄청 나온다 뭐 각종 모멘텀 제공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을 누르는 요인들이 5월부터 한 몇 달 작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새롭게 호재들은 그냥 사실 식상해지는 거죠. 맞아요. 시간이 갈수록. 그거예요. 예. 그럼에도 또 되는 산업도 계속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쪽은 실적이라는 모멘텀이 우리가 요 정도 실적 레벨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더 잘 나와버리면 여기는 달라졌구나 라고 생각해서 주가를 뿜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게 IT 중형주나 새로운 뭐 비메모리 관련된 기업들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나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대표주들이 주가가 안 돼도 그런 기업들은 신고가를 많이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섹터는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조건 이렇게 해서 새로운 게 없어라고 한다기보다는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좀 자극을 받을 만큼 새로운 게 안 나오는 거니까 그것만 잘 보시면 되고 원래 있던 기업 그 산업 에서도 기회는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가 늘고 업황이 개선된다 이 논리는 똑같은데 거기에 주인공들이 바뀌고 있긴 하네요. 그러면 10월에는 이번 달에는 이 섹터야 그 정하기까지의 그 과정은 어떻게 정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전에 질문이랑 좀 연장선일 수 있는데 저희는 일단 실적을 먼저 봐야 되고요. 그래서 실적의 모멘텀이란 게 그러니까 추정치라는 게 일단 있으니까 분기로 놓고 보시면 2분기, 3분기, 4분기라는 게 있고 우리가 지금 3분기에 속해 있으면 2분기, 3분기까지 좋았다가 실적의 모멘텀이 하락하는 거. 그러니까 실적 예상치의 증감률이 전년 대비, 전 분기 대비 감소하는 섹터들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어떤 섹터들은 증가하는 섹터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쪽은 좀 빼주면 되는 거고요. 반대로 나오는 쪽은 밑에서 매수 들어가주면 되는 건데 이거는 사실 저희가 컨트로 잡아내는 거고요. 그래서 잡아내면 사실은 그다음부터는 매니저들이 직접 발품을 팔아서 기업 탐방이라는 걸 가서 저희가 실제 세부적인 데이터의 변화를 확인을 하는 거 거칩니다. 저희는 이제 그걸 받고 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좋은 쪽을 더 포트폴리오에 많이 심게 되고 빠지게 되는 그런 거죠. 그러면은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10월에는 이 섹터 안에서 특히 이익률이 높아지는 기업에 주목하세요라고 찝어주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사실 실적이 나쁠 수는 없습니다. 환이 좋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실적 보고 나는 10월 달에만 단기 트레이딩 이렇게 할 생각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두 가지 측면에서 내가 가진 포트폴리오가 이 실적이 여기서 끝났다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계속 우상향 되는 그런 성장 산업을 가진 산업에 속한 기업이냐 아니면 정말 이 기업은 죽을 뻔 했으나 지금 이제 살아남아서 리오프닝 때 수혜를 먹을 수 있는 업종 대표주일 거냐를 이제 판단해 보셔서 성장주는 자동차, 2차 전지, IT, 빅메모리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성장주는 전기차, 예, 2차 전지. 2차 전지가 지금은 한국에서는 그래도 가장 큰 테마를 형성하고 있고요. 턴어라운드는 리오프닝 관련된 뭐 여행주, 그다음에 뭐 극장 그런 것들이죠. 또 호텔, 레저, 엔터 뭐 이런 것들. 예. 아 이제 속이 시원하네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사실 지수 별 상관없이 네. 수익 날 수 있습니다. 계속 개인분들이 지수를 맞추면서 종목으로 수익을 따로 내려고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다 하시려고 하면 사실 지수가 안 가면 마음도 지치고, 예, 그리고 내 종목은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데 그 하루하루 빠지는 날 되게 괴로울 수 있습니다. 2019년 3분기까지는 삼성전자가 하나도 없으셨다가 그 다음에 되게 절묘한 타이밍을 딱 잡고 풀베팅 하셨잖아요. 작년 20년 3분기에도 삼성전자가 급등하기 전에 풀베팅 하셨죠. 지금 실제 안 되는 이유는 사실 이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바닥권은 형성되고 있는데 그 시점이 되게 내일이냐 다음 달이냐 이거가 저희가 이제 관찰해야 될 포인트거든요.